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 시즌3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제가 2년 동안 120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1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세금의 세테크에 관한 것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20회를 완결했습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가 국회를 2018년 12월 달 그 연말에 국회를 약 21개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본회의에서. 거기에서 이제 내국세 부분 한 18개 하고 관세 한 3개 하고 그래가지고 21개의 법률과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엊그저께 1월 달에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면 세세한 우리가 케이스별로 자세한 실천 규정들은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큰 틀은 국회에서 짜놓고, 여러 가지를 국회에서 짜놓고, 자세한 행정에 대한 규정들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세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10개로 추가시켜 봤거든요. 제가 세법이 다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작년 2018년, 17년 세법 다 잊어버리시고요. 2019년은 이 10개의 세법으로 1년을 끌고 간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고요? 2018년짜리 달력을 찢어서 뒷장을 딱 벽에 붙이고 10개를 적어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면도 있고 헷갈린 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 2018년 연말에 통과됐던 21개의 개정법 중에서 부동산 관련 소득세령, 그 다음에 조세특례법 시행령에 관한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케이스별로 자세한 실천사항을 규정한 영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 우리 세테크를 잘할 때, 재테크를 잘할 때, 집할 때, 임대할 때, 임대소득세 낼 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0가지로 이렇게 축약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년 동안 120회 세테크, 재테크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요 59회 시즌3 세테크, 재테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차관급 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2월 중순이나 여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어떤 것은 또 2021년부터 유예기간을 2년을 줘서 시행할 이 대통령 세법 시행령을 좀 잘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세테크, 재테크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0가지로 나눠봤거든요. 대표적인 게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대통령에 대한 영에 대한 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행정을 규제하는 영, 대통령령이죠. 1번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을 강화했다. 말은 긴데요. 하나 예를 들으면 금방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은 1세대 2주택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 2, 3 법이라고 했습니다. 1년을 내 집을 종전주택, 거주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2년이 동안 보유했다가 일시적 2주택이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9억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주택을 비과세해 줍니다. 감면도 아니고 완전히 100% 비과세해 줍니다. 이랬는데 이 비과세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10억, 14억, 15억짜리 분들이 물론 9억 이상은 세금을 1세대 1주택도 냅니다만은 많은 부분들이 혜택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주택을 팔고 나면 이 주택을 하나 팔았다 그랬죠. 2주택인데 2주택인데 한 주택을 팔았어요. 한 주택을 팔면 세금을 내고 팔았든 뭐 안 내고 팔았든 팔면 이제 1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가지고 있던 것이 2주택도 사고 2주택이 가가지고 두 번째 주택이 보통 3년, 2년을 가지고 있으면 요걸 팔고 세금을 내고 팔고 다음날 이걸 팔아도 세금을 안 냈거든요. 비과세 됐거든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건 안 봐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주택을 하나 없앤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된다. 일정 기간이 2년을 지나야지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2주택자분들은 매물에 대한 그 거래 절벽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택을 딱 팔았는데 이제는 아무 때나 내가 팔아도 비과세 받겠구만 하는데 아니나 그때부터 기간을 정산해 가야 돼요. 따져봐가지고 2년 후에 팔아라. 1년 후에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안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거 보유기간 요건을 1세대 1주택을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했다. 처음부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2주택, 3주택 있다가 한 주택을 팔았을 때 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으려고 그럴 때 2주택도 그 주택을 팔고 난 다음에 완전한 무주택 기간이 1주택 기간이 된 다음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주주택을 보통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때는 제가 세법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 원칙 때문에 아니 두 가지 혜택을 보려고 그런다. 다 5가지 한 보따리도 있을 수 있어요. 취득세, 자산세, 종부세, 여러 가지 합산 배제하는 거, 감면해 주는 거,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을 받기 위한 방법도 되는데 이게 4월 1일 이후에 등록했느냐, 9.13, 작년에 9월 13일 이후에 등록했느냐 다 혜택이 골고루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가지고 약 90만 명이 이제 한 5년 정도가 되니까 또 하나의 자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었던 주택도 비과세를 받고자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2개까지는 내가 못 봐주겠다. 어떻게 혜택을 하나 줬으면 됐는데 2개까지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생애에 한 번만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종전주택, 거주주택이라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또 쉽게 풀으면 주택을 하나를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주택이 하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그리고 나머지 주택이 2-3개라 다주택자가 되니까 이걸 임대사업자로 묶었어요. 그러면 묶는 순간에 바로 이때는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내고 바로 다음날 이걸 팔아도 이 주택은 1세대 1 원하우스로 봐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일정한 기간을 5년이 지난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의무를 다 했어요. 임대 기간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요 임대로 놓은 주택을 또 비과세 받고 이러자 할 때 2개, 3개. 지금은 현행 법으로서는 무한대로 이렇게 시간만 가면 과거에는 7년이었거든요. 2년 보유 기간 해야 된다는 거주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었는데 요건 또 없어졌어요. 요건 보유 기간이 2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렵게 다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가지고 혜택을 보는 이 혜택을 생애 한 번만 준다는 거예요. 한 번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지금 등록하신 분들이 약 140만 채를 등록했고 작년에만 해도 한 93만 채에서 아무튼 100만 채 정도를 등록하신 분들이 자기가 살고져 있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때 그것을 한 번만 생애 한 번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개정 시행령 되기 전에는 무한대로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정부에서는 비과세를 혜택을 줄이고 여러 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고가 주택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과세를 좀 강화한 편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우리가 준주택,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그런 것을 이제 이름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전번에 제가 한번 해드렸죠. 주택임대사업자 할 때.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장기로 일반이라는 말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등에 대한 임대 기간을 합리화했다. 이거 참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장기 단기 없을 때 5년짜리 있었잖아요. 5년짜리. 자, 5년짜리가 있다가 의무기간을 4년짜리가 있다가 8년짜리가 있다가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6년 이상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4년짜리, 5년짜리, 6년짜리, 8년짜리 소득세법에서 10년 이상짜리 이렇게 헷갈리실 겁니다. 그걸 다 없애고 그동안에 내가 단기 임대로 5년짜리를 해가지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가 의무기간이 끝났어요. 이때도 의무기간이 끝났습니다 하고 가서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저 세무서에 가가지고 나 사업자 등록증 반납합니다. 이래야지 과태료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또 좀 하고 싶어요. 왜 하고 싶어요? 요렇게 해서 10년짜리를 5년을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다 그랬어요? 10년짜리로 장기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한 보따리 더 주겠죠. 당연하죠. 단기로 임대하는 것보다 장기로 5%씩만 올리시고 더 장기로 하면은 처음부터 물가, 원가, 다시 말해서 그 주택을 산 가격에서부터 마지막에 임대 기간이 끝나가지고 한 뭐 15년, 10년, 15년 돼가지고 끝났을 때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70%나 해주겠습니다. 이게 취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다 그랬어요. 임대 기간 동안에 오른 것을 갖다가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취득했을 때부터 마지막 팔 때까지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떤 주택을 하나 샀어요, 내가. 그런데 이게 옛날에 3억대 샀네? 예를 들면 겁니다. 지금 15억이 됐어요. 이걸 팔려고 그러면 양도세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임대주택 사업자로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좀 5년짜리하고 좀 더해서 10년이 지났으면 거기에서 이익이 난 우리가 뭡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우리 캐피탈 게인이죠. 이 양도소득에 대한 이 소득세를 70%나 깎아준다. 우리 1세대 1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있으면 80% 깎아주는 것도 비슷해요. 이게 크다 그랬어요. 이것을 할 때 그러면 요 기간을 어떻게 정할래 했을 때 이렇게 트랜스포 갈아탄다 그럴까요? 아주 쉬운 편을 기획까지 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5년을 더 연장하려고 그럴 때 과거의 법은 어떠냐면 맥시멈 5년만 쳐주고 요 임대 기간의 2분의 1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기가 4년을 임대했어요. 그러면 2년만 쳐주는 거예요. 6년을 내가 임대를 했어요. 그래봤자 맥시멈 5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로 이렇게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을 임대를 하세요. 연 5% 이상 못 올립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4년 봐줄게. 이걸 4년을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내가 5년을 딱 했는데 4년 봐주고 앞으로 6년만 더 임대를 하신다면 이렇게 처음부터 사가지고 팔 때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70%를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조투세령을 이번에 바뀌면서 이렇게 임대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4년을 한도로 기존 담보기간의 임대기간을 인정했다. 4년을 인정했다. 4년이 한도입니다. 4년을 한도로.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5년이 최고 맥시멈 한도고 2분의 1만 해줬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는 많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요? 그동안에 5년 전에, 6년 전에, 또 뭐 3년 전에 이렇게 단기 임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던 분들이 다시 장기로 갈아타려고 할 때 관계되는 조세 특례 제한 0이다. 제한법. 법은 아니죠.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세법이요. 연말 연시가 되면 저희는 잠을 못 자요. 오직하면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신문이 났다니까. 세무사분들이요. 이 양도소득세하고 이 세금에 대해서 상담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하도 난수표처럼 특히나 2017년 파리 대책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20개월 동안에 수없이 바뀐 정책 세금이 많아요. 조세특례 제한법이랄지 정책 세금이 너무너무 바뀌어가지고 저는 밥만 먹고 학원에서 이거 수업해야 되죠. 또 사람들 가르쳐야 되죠. 또 뭐 건물주분들 상속세 증여세 또 수업해야 되죠. 이렇게 해도 매일 하는데도 야, 주택임대 사업자만 해도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8개월 만에 바뀌고 뒤집어지고 4월 1일 이전에 해라. 이후에 하면 8년짜리를 해야지 종부세부터 합산 배제한다 안 한다 해서부터 제가 방송을 하려고 공부도 해오고 또 저는 매주 세미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입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거 입 안 열립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제가 세법은 뭐라 그랬냐면요. 어떤 한 세대의 어떤 한 가정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전체 가지고 이걸 병탄이라 그랬어요. 병탄. 이 아울러서 삼킨다는 뜻이거든요. 융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떤 단일 세법으로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병탄한다, 삼킨다,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내 것으로 맞춤형으로 맞춘다 이런 뜻도 되겠네요. 그게 어렵습니다. 자, 몇 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규제지역 나왔네. 내가 저번 시간에 규제지역이 뭐고 42개의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 뭐 31개가 있다, 16개가 있다, 뭐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이 부산은 어느 정도 해제해주고, 지금 42개다. 근데 막 용인 같은데 이번에 막 용인 이런 데가 추가됐잖아요. 그런 데는 왜 우리가 지금 집보로도 안 오고 집값이 오르지도 않은데 왜 대출 규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조성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데모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이 4번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규제 지역이라 그럴게요. 규제 지역 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정확히 말해서 신축을 신규 주택을 그 임대주택을 사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으면 이건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던 것을 이제는 감면 적용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9.13 조치란다. 대책 이후로 새로운 신규 주택을 사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자로 묶은 거에 대해서는 9월 13일 이후로 이렇게 묶은 거에 대해서는 자산세는 어느 정도 감면해 주지만 종부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이제는 종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참 좀 고통스럽죠. 우리가 공시가격을 올림으로 인해서 약 60개 정도가 이게 행정이 이 지장을 초래해요. 뭐 기초생활자에서부터 노령연금에서부터 뭐 의료보험에서부터 이런 조세, 금융, 기타 이런 행정이 60개나 파급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이 공시가격을 팍 올렸잖아요. 지금 우리 특히 서울에 많은 부분들을 뭐 비규제 지역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적용하던 것을 배제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종부세령으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제 9.13 때 예고했던 것이죠. 어떤 것을 그 예고하고 나서 이렇게 유예 기간들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닥치면 2019년 지금 이건 우리가 12월부터 닥치는데 정확히 말하면 6월 1일 기준이니까 우리가 자산세, 종부세 바로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해주겠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임대사업자로 묶으시던 앞으로 사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내세요. 재산세는 감면해 줄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이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세법 강의는 일반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랄지 일반 1세대 1주택 서민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세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자체가 우리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작년에 그다음에 뭐 재작년에 재작년에 많이 주택 부분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걸 누르기 위해서 고가 주택, 그다음에 규제 지역 내의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규제 지역 내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뭐랄까 프레싱 이렇게 뭐 좀 압력 강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가 5번째가 임대주택 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료 인상을 요건을 신설했어요. 하나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아까 5보따리를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걸 명문화하지 않은 것을 앞으로 임대 기간 동안에 5% 이상을 만약 올리면 6%, 7%를 올리면 이런 혜택을 안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대보증금하고 연증거율이 5%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특례를 부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 작성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자가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만들고 정보 시스템도 만들고 임대 정보 시스템도 만들고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한다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내 집에 내가 엄마 아파트 503호를 예를 들어서 뭐 합정로 무슨 집을 하나 얻어야지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공인중개사분도 하나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 집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됐네요. 그것도 장기로 10년간은 8년에서 10년간은 이분은 5%를 안 올릴 것이고 애가 아직 5살이면 여기서 거의 초등학교까지 다 마칠 수 있겠네요. 이런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5%씩만 낸다. 이것을 이 정부의 이 국가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집 없는 서민들이 전세가가 폭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롱타임 내 집처럼 사용하자는 전략.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집주인에게는 여러 가지 아까 5보따리를 혜택. 그다음에 지금은 많은 혜택을 작정권을 해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많은 보따리가 있어요. 아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런 혜택, 감면 혜택이 많잖아요. 70%나 해준다니까요. 장기부의 특별 공제 혜택이 많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것이 2017년도 12월 13일에 나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전략이다. 이런 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춰준 밥이다. 5% 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이 임대소득일 분리과세 시 이거예요. 임대소득을 여기 앞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어요? 주택입니다. 주택. 다른 빌딩이나 상가 근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주택 얘기입니다. 주택에 관한 얘기예요. 주택을 가지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작년까지만은 2천만 원까지는 봐드릴게요. 그랬으면 이제는 분리과세한다.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할 때 유리한 쪽을 택해라 이런 건데 이랬을 때 필요경비란 게 있어요. 필요경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한 2개 가지고 간주 임대로 포함해가지고 집을 다 임대를 해가지고 한 2,500만 원이 1년 동안에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이자도 들어갔을 거고 또 막 깎아줘야 되고 감가상각 이 건물이 낡아지니까 감가상각도 돼야 되고 재산세도 냈을 거고 그러니까로 그런 것을 다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겠노라 그래가지고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를 예컨대 60%를 해줄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들어왔으면 28에 16, 1,600만 원은 필요경비로 빼고 400만 원만 수입으로 봐줄게. 이런 개념이고. 뭐 차등해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리고
700만 채 중에서 130만 채 정도만 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전산에 딱 관리하기도 좋고 세금을 따박따박 내니까 나머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전번 시간에 내가 그랬죠. 연수익 금액의 0.2%를 저기 과태료로 부과한다든지 안 하면 그다음에 또 있죠. 그 우리가 저기 주택임대사업자 이런 것은 이제 면세사업자인데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유도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약 500만 세대, 505만 세대 정도가 자료가 없어요. 공구상에. 그러니까 이분들을 더 주택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서 세수도 정확히 확보하고 임대 현황도 국가에서 잘 현황을 잘 관리도 할 뿐더러 오랫동안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5%씩만 올려주고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그 필요 경비를 차등 적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이게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소득세법에 따라서 임대료의 증가율도 5% 이하지만 이 필요 경비에 대해서 차등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양도소득세랄지 그다음에 우리 그 주택으로 인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는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난 필요 없어. 그거 혜택도 안 받고 난 필요 없는데 그냥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면은 내가 뭡니까? 페널티를 가할 거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7번이 배우자 이월 과세라는 게 나왔어요. 이건 좀 중요한 건데 오늘 세법 어렵습니다. 이거 다시 보기 계속 하시고요. 7번. 내가 이 7번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거 다 세법 시간 했던 겁니다. 저번 시간에. 자, 증여를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이제 부인한테 6억을 증여를 했어요. 아파트를. 그래가지고 취득가격을 높여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많이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5년 동안 팔지 마십시오. 5년 이내에 팔면 최초로 남편이나 최초로 증여한 사람이 취득하는 취득 원가를 계산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습니다. 이랬거든. 그런데 제가 뭐랬냐면 2006년, 2017년도에 막 이게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불붙었잖아요. 백조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백조 시장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세법을 공부하는 이춘모 교수가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죠. 저는 그거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는데 이것을 분양권을 배우자한테 아내한테 딱 6억 원어치를 물려주고 법이 그래요. 3개월 이내에 우리가 2월 과세 규정에서 외의 규정이란 게 있어요. 주택 및 토지 그다음에 이 권리 관계 빼고 그러니까 이 분양권 이런 입주권이란 말이 없었어요. 빼졌어.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이게 세법의 허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양권 그다음에 입주권을 2월 과세로 싹 비트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돼. 이게 포함시켜버렸어. 뭐냐면 앞으로는 토지 및 권리 그다음에 분양권 재개발에 대한 입주권도 2월 과세 적용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됩니다. 이거 작년 재작년에 이거 미꾸라지 세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또 뭐라 그랬냐면 제가 모든 분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공동 등기 그다음에 분양권도 공동으로 가지고 있자 그런 것이 작년에 막 불길처럼 일어났거든요. 작년에 세법의 불타는 불꽃은 뭐였느냐? 증여세를 갖다가 3배 이상 전국적이에요. 강남뿐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많이 증여해버리는 것. 그 다음에 가족 간에 거래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 간에 금전 소비대차 작성해가지고 돈 주고 받는 걸로 증여하는 걸 해서 한다든지. 두 번째가 이거 공동등기하는 게 붐이란 말이에요. 신혼부부들은 처음부터 공동등기, 공동소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 이걸 잘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세법을 나한테 적용시켜야 된다.
공동 등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점이 6-7가지나 있어요. 근데 때론 이게 불편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 종부세 이따 얘기도 그 얘기도 나올걸요. 그런 것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불편한. 항상 메리트가 있으면 디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분양권하고 입주권에 대한 이월 가세로 이렇게 미꾸라지 세금을 하던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런 말. 원천적으로 차단한 게 또 꽤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혼을 했는데 정말 사실혼으로 이혼만 법에 가서 하고 같이 사시는 거야. 그러놓고 1세대 1주택 만들어 놓고 청약도 2번, 그 다음에 노령연금도 기쁨 2분이 참았고 청약도 2개로 불리지. 2주택은 아예 청약 기회도 없잖아요. 근데 1세대 1주택으로 해가지고 1세대 1주택은 청약 기회가 그러면 12.5% 정도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75%는 3번 동안 무주택자 중심으로 가점제 및 추첨제를 하고 또 이 사람들하고 또 추첨을 하니까 1세대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다음에 입주해서 6개월 이내에 집을 판다는 각서를 쓰면 그나마 조금은 청약 기회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뭐라고요? 내가 연립이나 지금 아파트에 살지 않고 단독에 사는데 나도 아파트 한번 살아보자 하고 집은 하나 있어. 그런데 갈아타지를 못하니까 청약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우라통이 터진다 말은 좀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나 정말 불편해. 아까 조정 대상 구역. 내가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25개 구에 내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로 나는 규제지역에 속하고 아까 용인, 남양주, 수지 뭐 일부 이런 데가 집값도 올라주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조정 대상 구역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어놨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자영업도 안 되고 화가 나 죽겠는데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8번이 뭐냐면 이것은 했던 거예요. 전번에 이건 해드렸는데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주택하고 토지하고 공시가격을 업식해가지고 올해부터는 2019년부터는 이제 작년까지는 80%였잖아요. 이제 뭐 그래서 85% 이래가지고 2022년까지 뭐 100% 올리겠다.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랬잖아요. 이름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공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가액 비율을 올린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요거 나 계산해 주는 거 한번 해줬죠. 뭐 1억에서 어떻게 빼고 80% 적용한다. 올해 85% 적용한 거. 올해 또 깎여진 게 하나 더 있죠. 이건 올렸죠. 80%인데 내년에는 90%, 95%, 100% 이건 올라가는 거고 거꾸로 2017년부터 깎아 내려온 거죠. 옛날에 7%짜리, 5%짜리, 올해 3%짜리 이게 뭘까요? 증여를 해가지고 세액을 자진 납부를 했어요. 세금을 자진 납부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납세자분 성실하군요 하고를 깎아주는 거, 할인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 그러죠. 이거 옛날에는 양도세를 미리 갖다 내면 아이고 미리 갖다 내셨습니까 하고 10%씩 깎아주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거 싹 없어지면 꽤 오래됐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미리 내든 빨리 내든 안 내면은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에서부터 다 받아가고 이제 빨리 갖다가 내는 예납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갖다 내는 거 이것을 할인하는 혜택을 안 준다. 그렇죠. 안 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가 종부세. 이게 과거에 사실은 이 2016, 17 박근혜 정부랄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대폭 깎아주거나 종부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종부세가 아주 스트레스로 다가왔잖아요. 종부세 세금. 요새 그저께도 우리 세미나장에서부터 종부세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요, 참 제가 아주 그냥 힘듭니다. 옛날보다 우리 세미나장에서 세법을 그다음에 재테크를 그다음에 이거 여러 가지 임대주택에 관한 거, 재테크에 관한 거, 그다음에 우리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이게 주택 공급 시행령. 내가
78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한 40번 바뀌었어요. 40번. 문재인 정부에서 네 번 바뀌었으니까 딱 140번 바뀌었어요. 140번. 1978년 3월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농담에서 야 이게 이 독일 헌법보다 더 어렵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고 이렇게 또 시행령 바뀌고 또 세법 바뀌고 이러니까 그냥 혼돈이시니까 내가 세미나장 자리를 많이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3배 정도 늘었어요. 3배 정도. 이 콜이. 그리고 내가 세미나를 많이 안 하는데도 엄청들 많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종부세에 이게 올렸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9번이 좀 중요해요. 9번이 이게 9번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종부세는 언제 제가 1시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종부세가 이거 간단하게 해보면 종부세는 초과된 세금에서 받는다. 주택,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과세한다. 뭐 이걸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이 들면 깎아주고 60세부터 75세 넘으면 뭐 70% 양쪽에 올해 5년 이상 가졌느냐, 5년에서 10년 미만이냐, 10년 이상 가졌느냐. 근데 이번에 신설 하나 됐어. 15년 이상 가지면 뭐 70%를 깎아준다, 공제해준다, 할인해준다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종부세에서. 근데 이것을 종부세를 우리가 아다시피 둘이 가지고 있으면 6억, 원래는 쉬운 말로 하는 겁니다. 1세대 1주 그때는 9억까지는 안 받는다더라. 이 3억에 대한 혜택을 준다더라 이랬는데 그래서 공동등기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도 좀 덜 낸다더라. 누진세율을 혜택을 받아서. 두 번째, 종부세도 좀 혜택을 받는다더라. 이렇게 해서 12억이니까 9억보다는 12억이 3억의 혜택을 좀 받는다더라. 쉬운 말을 해서 여러 가지가 좋았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말하는데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또 그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공동등기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종부세 면에서만. 근데 이때 종부세는 1가구 주택수로 1가구로 본다는 거예요. 이때 해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 지금 공동등기로 가지고 있어도 부부가 가지고 있으면은 1세대 1주택이냐 세대원이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에 어떻게 포함되느냐 또 올해부터 바뀐 게 60제곱미터 이하 2억 이하 작년에만 해도 3억 이하 60제곱미터 이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그래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근데 이때 이걸 이제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1세대 1주택 종부세 계산할 때만 종부세 세율 계산할 때만 그래요. 종부세하고만 관계 있는 겁니다. 종부세를 세율을 인상했잖아요. 왜?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자와 전국적으로 비규제 지역 내에 있더라도 3주택을 가진 자는 94억이 넘으면 3.2% 구간까지 0.6에서 이렇게 또 5개 구간이었는데 또 구간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3억에서 6억. 과거에는 6억 이하면은 뭐 0.6 그랬는데 이걸 세율을 올렸어. 어떻게 또 올렸느냐.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자. 전국적으로 비규제 지역이든 규제 지역이든 3주택 이상자는 세금을 종부세를 많이 내시오 이랬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분은 주택수를 2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주택이 2개야. 그래가지고 2개를 똑같이 공동등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말이 이건 집이 4채라는 뜻이에요. 종부세 세율을 계산할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얼른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세금이 팍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의 상황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상속받았다니까요. 나는 이것을 상속을 받았어요. 주택을. 그런데도 상징법 할 때 이거 많이 해야 되잖아요. 상징법 할 때는 제가 고가주택을 상속받으려면 5억까지니까 부모 밑에 가서 무주택자 같으면 동거 합가하십시오. 이런 거에서부터. 그건 뭐 상속증여세법이니까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합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10분의 1도 못 했는데 아니요. 엊그저께 세미나장에서 1시간짜리, 그러니까 2시간짜리 세미나인데 1시간 하는데 아직 취득세 보이고 오늘 지금 빨리빨리 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게 5개도 못 남아요. 이게 세미나장에서는 농담도 섞어가면서 좀 자세히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상속을 받았는데 내 지분이 있다. 그러면 상속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내가 1세대 1주택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존 법이 있죠. 우리가 상속법에서 연장자가 그 피상속인하고 가장 오래된 집에서 살았느냐, 지분이 소수 지분자,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1세대 1주택을 한다. 그 나머지는 주택수로 수로 보지 않는다. 이랬는데 상속으로 받은 것은 외의 조항을 줬어요. 뭐냐면 두 개가 똑 맞아떨어져야 돼. 그 지분으로 받은 공시 가격이 3억 이하거나 그다음에 지분이 20% 이하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넘으면 자,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25%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공시 가격이 4억이다. 그러면 이분은 그것도 상속받은 주택도 1주택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지분은 19%야. 그런데 공시 가격은 5억이야. 그러면 이거 주택수에 포함 안 한다. 이렇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종부세를 걷어들일 때 세율을 따지려고 그럴 때 공제를 좀 덜 해주려고 국가가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걸 할지 또 지분으로 세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기준을 넘으면 이것을 주택으로 봐가지고 아까 2주택자, 3주택자 해가지고 세금을 더 받으려고 종부세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양도소득세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가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제 딴에는 굉장히 쉽게 한다고 그러지만 이해를 못하시는 시청자분도 있고요. 저는 한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동산 관련 방송국이 뭐 11군데라 그러대요. 근데 이렇게 세 번만 이렇게 120회를 52분 동안에 해주는 방송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건 중요한 건데 주택임대사업체 등록하고 신고할 때 우리가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 군데 해야 될 때 임대주택 맹세 제출서를 의무화했다. 그러니까 자 임대할 때부터 이런 것이 더 이런 것을 다 삼형제 작품을 이건 뭐 제가 많이 했으니까 이 작품을 이제 거기다 차곡차곡 이제 정보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가지고 할 때 여러 가지 세입자에 관한 이런 거랄지 금액 이런 것을 다 그 명세서를 취말로 제출하십시오. 우리가 규제 지역 내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약 18가지에서 20가지 정도의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비율 상속했습니까? 그동안에 상속한 재산이 있습니까? 증여세 그동안에 얼마나 받은 거 있습니까? 에서부터 은행 융자는 어떻게 끌었었습니까? 입주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은 어떻게 빌렸습니까? 전 종전주택 가액은 얼마에 팔았습니까? 이런 거만 싹 쓰는 난이 있잖아요. 깨알 같은 것을 써요. 14개 있다가 이번에 더 추가돼가지고. 그런데 일단 이제 임대 놓을 때는 그냥 임대 내는 거 말고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테니까 앞으로 이런 뜻이에요. 간추리는 5% 이상 20분의 1이죠. 올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동안에 세입자가 있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5%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니까 나 지금부터 세입자님, 임차인님 25%를 다 올립시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 1년 후부터는 5%밖에 못 올리니까 미리 팍 올려주세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급을 한대잖아요. 그 기존 세입자도 이제 5%를 못 올리게 이렇게 팍 올릴까봐 그런 거에서부터 별게 다 있어요. 이게 뭐 그 기농주택에 대해서 그 비과세 하던 양도세 그 비과세 특례 범위를 좀 확대를 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그 농어촌 주택하고 기촌 주택 또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사인이 왔어요. 아무튼 제가 지금 뭘 했다고요? 시행령이 이 시행령으로 지금 거의 주택에 관한 토지에 관한 건 아까 한 개밖에 없었어요. 아까 공시가격 올리는 거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 큰 원칙이 작년에 이제 2018년도 앞으로 2019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시행령이 이제 케이스별로 자세한 실천 방식 규정을 영어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것이 2021년부터 유예해가지고 2년 동안 유예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아까 이런 것은 그 1세대 1주택이 팔고 나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팔 기회를 줘야 되니까 앞으로 1년이 지나야지 2년이 지나야지
비과세 혜택 줄 겁니다. 이것은 2년간 유예를 줬어요.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전번에 뭐 우리 9억 초과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 우리 이제 장기보유 특별 공개할 때 이제는 그 2%씩 15년간 해야지 30년 해야지 장기보유 특별 공개를 해준다. 2년을 거주하지 않을 때 앞으로 2년 거주야. 그것은 2019년 1년간은 유예해준다. 그래서 다 이 시행령은 그다음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 및 법은 세법은 당장 시행하는 것도 있고요. 1년 후에 시행하는 것도 있고 아직 미루어진 것도 있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예인데요. 뭘 좀 유예했다가 사람이 숨쉴 구멍을 줘야 되잖아요. 뭔 쥐도 고양이가 쫓을 때 뭐 구멍을 뚫어주고 쫓아라면서요. 이게 타임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거의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 일부를 빼고는 이렇게 종부세는 당장 올해부터 6월 1일 기준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기 지역이 16군데가 있고 투기 과열 지역이 31개가 있고 조정 대상 구역이 42개가 있는데 그 지역 내에 속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취득, 보유, 양도, 증여, 상속하실 분들은 또 임대하실 분들은 임대라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서 임대하신 분이든 아이고 나 몰라 그거 귀찮아 내가 그래서 나는 종전대로 그냥 받을 거야 하고 안 하신 분들도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 특히 올해부터는 뭐라고요? 2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나 집세 한 30만 원씩 12개월 해봤자 300하고 뭐 400만 원도 안 돼.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저 상가 나와서 상가에서 월세 받고 저 시계방 점포에서 월세 받는 게 아니고 집으로 인해서 주택으로 인한 임대소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 지금 또 이렇게 채널 돌리신 분들은 뭐냐면 아까 이렇게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1세대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켰다. 그런 거에서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5% 규정이랄지 이런 것을 신설했다. 명확화, 명문화했다. 이런 거에서부터 또 월세 세액 기준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연간 급여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뭐 이렇게 해서 월세를 10%를 공제해 주던 것을 이제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집에서 월세를 살 때 85제곱미터 초과한 집에서 살고 3억 이하의 공시가격 이하인 집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준다. 요것은 또 약간 깊숙이 들어가면 12%짜리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말도 많고 공시가격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에서 주택수 산정 기준이 좀 틀려졌다. 근데 이것은 얼른 들으면 막 주택수가 부부간에 막 이러고 공동 등기에 대한 것이 나오니까 막 주택수가 막 팍팍팍팍 몇 개가 돼가지고 나 다주택자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세율을 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우리가 2주택자, 3주택자 조정대상 이걸 때 우리가 중과세율을 적용했거든요. 가산세율을. 그랬을 때 그분들에 관한 것이 그 상황, 그분들이 아니고 그 상황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런 거 안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하면 마무리해라니까 안 하면은 미등록 가산세가 부담된다. 이것이 좀 생소할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어떤다고? 그러면 미등록 했잖아요. 1년간 벌어들은 금액에 이게 가산세다.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를 0.2%포인트니까 얼마 많지는 않아요. 0.2의 %잖아요. 그 100이잖아요. 100. 이건 얼마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증여세 할 때 그 신고세액 공제를 아이고 빨리빨리 그냥 했으니까 신고를 잘했군요. 아이고 그냥 세입자님 고맙습니다. 이걸 공제가
7%에서 5%에서 3%로 이렇게 앞으로 없어진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주가 지수 관련 이런 건 좀 중요한데 요새 주식 많이 하니까 주가 지수 관련 파생 상품이 양도세가 우리 2019년부터 이제 합산 양도세를 받겠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끝내라 그러네. 뭐 더 하고 싶은데 아직 이게요. 이것을 한 4시간 정도 더 해야 돼. 이게 있는데. 그래서 또 기회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충모의 재테크 2019년 총 120개월을 2년간 52분 동안의 지나친 여정을 끌고 왔습니다. 세금에 대한 모든 것 총 120회 완결편. 다행히 이 마지막 강의를 근데 60회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재테크의 모든 거니까 그나마 이렇게 개정 시행령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요 강의를 종강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그 전 거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제 이름을 치셔서 다시 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즌3 재테크 50회 이렇게 맞고 이제 마지막 방송 60회로 치닫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지에 대해 아주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 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